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수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울산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북구의 한 공장 청소업체에서 4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고 동구의 한 마사지업소 관련 확진자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델타 변이에 의한 집단 감염으로 밝혀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거리 두기 단계 조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일 북구의 한 청소 대행업체에서 남성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아내를 포함해 나흘 만에 관련 누적 확진자가 40명을 넘겼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이 휴가철을 맞아 도장 공장 청소에 나선 노동자들로 밀폐된 공간에서 함께 작업을 하고 생활하면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밀폐되어 있는 작업 공간 안에서 이 사람들이 오래 하는 거지. 오래 작업을 장시간 노출되잖아요. 환기 당연히 잘 안 되지. 그거는 도장 공장이니까 밀폐돼 있지. 그 안에 또 샤워장 같이 이용해버리고 복합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지. 동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도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이 업소에서 일하던 외국인 종업원 4명과 그들의 지인 2명이 한꺼번에 확진된 이후 연쇄 감염이 이어지며 누적 확진자가 1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코로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나오는 거 거의 다 델타라고 보면 돼요. 거의 이제 델타가 그냥 일반화되어 버렸어요.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9일 하루에만 9명이 부산과 대구, 수도권 등 확진자와 접촉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름 휴가를 마친 기업체 직원들의 복귀가 시작되면서 가족 간 감염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델타 변이의 확산 정도와 휴가 복귀자 진단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거리두기 단계 조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오는 2학기 초중고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전면 등교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 가장 심각한 거리두기 4단계도 전면 원격 수업을 하지 않고 각급 학교별 밀집도를 반영해 등교 체제를 유지하고 유치원은 4단계까지 밀집도 적용해서 제외해서 전면 등원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조만간 2학기 학사 운영과 관련해 전체 학교장 회의를 열어 2학기 방역 지원 대책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중구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추가 피해 아동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구청과 경찰이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다시 조사한 결과 기존 3명이었던 피해 아동은 현재 25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또 원장을 포함한 가해교사도 3명에서 13명까지 늘어나 이 어린이집 전체에서 아동학대가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부실한 초기 수사를 지적하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담당 수사관들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어린이집 연합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제 간담회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지도사 파견과 맞춤형 케어 카운슬링에 대한 사업을 소개하고 유관기관과의 업무를 협의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남구청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이 되도록 다양한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동북아시아 6개국 79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동북아시아 지역 자치단체 연합의 제14대 의장단체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가 앞으로 2년 동안 경제와 교육, 문화와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와 협력을 이끌어 나가게 됐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가 동북아시아 지역 자치단체 연합 니어의 제14대 의장단체가 됐습니다. 어제 북한을 제외한 5개국 73개 지자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온라인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울산시는 앞으로 2년간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와 협력을 이끌어 나가는 중대한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송철호 울산시장이 니어의 의장을 맡아 총회 만료일까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울산광역시는 2008년에 니어의 회원단체로 가입했으며 지난 15여 년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제14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송 시장은 수락연설을 통해 동북아 국가지자체 대표들에게 방구대 암각화와 간절곶, 태화강 국가정원 등 울산의 대표적인 명소와 문화 관광자원들을 소개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산업수도 역할과 미래 신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업과 더불어 부유식 개상 풍력, 수소산업, 동북아 오일가스 허브 등의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통해 울산의 미래, 나아가 한국의 미래를 선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경제통상과 교육과학,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북아시아 지자체 간 교류 협력과 동반 성장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울산시가 중점 추진 중인 동북아 오일 허브 등 북방 경제 협력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니어는 호혜 평등의 종신을 바탕으로 상호 교류 협력을 증진시켜 지역의 공동 발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창설된 국제기구로 동북아 지방정부 간의 유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6개국 78개 회원단체와 베트남의 호찌민이 준회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중국 랴오닝성이 신규 단체로 가입하면서 니어는 6개국 79개 회원단체로 확대됐습니다. JCN 뉴스 김용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시는 어제 울산에서 청와대 이병헌 중소벤처 비서관과 함께하는 수소그린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간담회에는 SIS와 가온셀, 빈센, 한영테크노캠 등 특구 참여 기업들의 실증 사업을 추진하면서 겪은 애로사항과 수소산업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이 비서관과 논의했습니다. 이 비서관은 올해 말에 수소그린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종료되면 실증 사업 상용화 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특구 기간 연장과 관련 규제 법령 정비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어제 부임 인사차 울산시를 방문한 김창기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만나 동울산 세무서 울주지서 신설 관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시장은 동울산 세무서 울주지서 신설을 위해 기재부와 국회 예산심의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울주지서는 지난달 14일 행안부 심사를 통과했고 현재 기재부와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로 송 시장은 최근 기재부 2차관을 만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울산 출신 독립운동가 고헌 박상진 의사의 순국 10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특별기획전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이 어제부터 12월까지 울산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전시는 36년 6개월 20일이라는 짧은 삶을 살고 간 박상진 의사의 일대기를 관련 자료 100여 점과 함께 3부로 구성해 보여줄 예정입니다. 한편 어제 박상진 의사의 묘소가 있는 경북 경주시에서는 기념 추모제가 진행되는 등 순국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이광현 앵커의 이슈인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상진 의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류복수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사업회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울산 출신의 독립운동가인 박상진 의사가 순국하신 지 100년 됐습니다. 울산 사람으로 독립운동하다가 돌아가신 박상진 의사,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순국 100주년 맞아서 그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운동이 일고 있어서 오늘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류복수 대표와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복수 대표께서는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사업회 공동대표도 맡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수없이
박상진 의사의 글을 읽고 들어서 알고 있지만 박상진 의사의 업적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실까요? 예. 박상진 의사는 1908년도 예. 서울 양정의숙을 졸업하고 예. 법학과 경제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에 판사 시험에 응시해서 예. 1910년도에 판사로 평양 판사로 부임을 받았습니다. 예. 부임을 받았으나 내가 판사가 되어서 누굴 재판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어떤 투철한 그런 민족 그 이념이 있어가지고 예. 판사 부임을 응하지 않고 네, 네. 중국과 만주로 건너가서 경술국치로 뺏긴 예. 조국을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1915년도에 광복회를 조직하고 총사령으로서 부임하면서 한국과 중국 각 지역에 지부를 설치하고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문의 전 재산을 매각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 부호들에게 독립자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한 국권 회복을 위해서 일제와 전쟁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를 되찾을 수 없겠다 하는 이런 신념으로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하여 예. 한민족을 만주로 이렇게 이주시키기도 하고 예. 이주시켜서 거기에 훈련을 시키고 전략을 수립했고 예. 또 거점 확보와 자금 조달을 위해서 대구에 예. 상덕태상이라는 그 상회를 설치해서 예. 그래서 자금 확보에 많은 그런 그 자금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 이것이 필요한 3.1 운동 및 우리가 예. 8.15 광복의 어떤 밑거름이 된 예.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 총사령이라는 게 이제 우리는 울산 지역, 경상도 지역의 사령이 아니라 전체 우리나라 그렇죠. 예, 독립군을 지휘하는 그런 자리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 말이죠. 이분이 대단한 것이 양반 가문의 판사로 가만히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신분을 타고났는데도 독립운동에 앞장서는 바람에 명대로 못 살고 형무소에서 아주 비참하게 돌아가셨단 말이죠. 박 의사의 업적이 이렇게 대단한데도 수많은 독립운동가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올해 순국 100주년 맞아서 다시 조명을 해보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그 박상진 의사 서운을 승격시켜야 된다는 얘기 간간히 들어왔는데 네, 우리와 같이 승격 운동을 벌였던 유관순 열사 현재 1등급 됐죠. 됐습니다. 근데 우리 박상진 의사는 지금 몇 등급입니까? 저 3등급, 3등급. 예, 독립장으로 되어 근데 있습니다. 왜 1등급이 이분은 안 된 겁니까? 안 된 이유가 예. 참 생각해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 박상진 의사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예. 그 업적에 전혀 걸맞지 않게 서울 3등급 독립장에 머물렀습니다. 3년 전에 예. 박상진 의사의 인지도를 어느 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예. 조사해 본 결과에 울산 시민들이 17%, 그 다음에 전국의 한 1% 정도 예. 박상진 의사에 대해서 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학생들은 더더욱 박상진 의사님을 모르는 건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예. 그게 이유인즉슨 교과서에 전혀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그건 뭐 너무나 예. 당연한 것이죠. 네. 그래서 올해는 박상진 의사님의 순국 100주년 되는 해를 맞이해서 100주년을 맞이하여 낮은 그런 인지도를 업적에 걸맞게 예. 높이고자 다양한 붐업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 그러면 예를 든다면 구체적으로 올해 울산광역시와 저희 사단법인 우리 사업본부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예. 4개 부문 26개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예. 해서 그것을 다 지금 시간상 말할 수는 없고요. 예. 먼저 박상진 캐릭터 공모전을 실시해서 캐릭터를 이미 선정을 했습니다. 예. 했고 창작 합창대회를 박상진 의사님의 주제로 예. 가사를 작사해서 경연대회를 열어서 예.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명실공히 박상진 노래가 원래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습니다. 예. 졌고 그리고 8월 24일 오후 2시에는 박준 선생이 집필한
역사 그 안의 역사 예. 이런 제목으로 예. 도서 발간과 아울러 북 콘서트가 울산 박물관에서 예. 열리게 됩니다. 네. 10월에는 어사님의 훈격 상향을 위한 UCC 공모전이 있고요. 예. 그 외에도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국회 토론회 예. 등 굵직굵직한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도 네, 네. 시간 관계상 예. 이것으로 소개를 일단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100주년 맞아서 서거 100주년 맞아서 아주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진즉부터 좀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유명한 판사 중에 김용균이라는 판사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불꽃으로 살고 별빛이 됐다 이런 책을 썼는데 예. 이 1권에 말이죠. 우리 박상진 의사 편이 굉장히 장황하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박은식 홍범도는 알아도 박상진 의사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좀 아쉽습니다. 네. 자, 이제 계획을 말씀해 주셨고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울산 시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시간 좀 많이 드릴 테니까 다 하세요. 예, 존경하는 울산광역 시민 여러분, 미정의 전염병인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울산광역시와 예. 사단법인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에서는 모든 시민과 함께 성대히 거행되어야 할 추모 행사를 축소 시행하게 됨을 굉장히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올해 8월 11일은 박상진 의사님의 순국 100주기가 되는 날인 만큼 예. 순국 100주기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국권 회복을 위하여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38세의 안타까운 나이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신 의사님의 광복 정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왜곡된 의사님의 서훈 등급 상향에 다 같이 힘을 합하여 예.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예.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얘기 듣고 마음이 아팠는데 꼭 좀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오늘 이제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맞아서 기념사업회를 준비하고 계신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유복수 대표,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사업회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울산시가 울산대교를 인수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김미영 시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울산대교를 인수할 경우 3,100억 원가량이 소요된다며 울산시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74억 원 정도의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수는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연포산 터널 통행료 인하에 대해서는 민간 운영사의 동의가 선행돼야 하고 시의 막대한 예산 부담과 무료화에 따른 통행량 집중으로 새로운 교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나머지 구군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도시공원 일몰제 영향으로 동구 화정지구에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지자체별 화학물질 배출량 1위인 동구에서 도시숲 역할을 하고 있는 화정지구를 개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도시개발 예정지에는 멸종 위기종인 도롱뇽과 가재가 서식할 정도로 환경이 보존된 지역인 만큼 동구청이 화정지구 도시개발 사업 계획을 반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분기 울산시의 소비지표와 서비스업 생산이 전국에서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울산의 소비를 나타내는 지표인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5.8% 감소해서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또 올해 2분기 울산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하는 데 그쳐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북구청이 정부가 공모하는 2022년도 어촌 뉴딜 300 사업에 구유동 제전항을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전항은 전형적인 어촌 마을로 특화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곳입니다.
북구청은 어촌 유대 300사업을 통해서 낙후된 어항시설 등 어촌 필수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특화 개발을 추진해 어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입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